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상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복상어가 그래요. 수면 아래에 거의 518m 깊이의 어두운 바다에 살아요. 아무도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들은 다른 복상어들만 볼 수 있는 형광빛을 발산해요. 과학자들은 노란빛을 차단하는 필터를 사용해서 그 빛을 감지했어요. 그들은 이게 이 큰 물고기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빛은 상어가 미생물 수준에서 감염과 싸우는 걸 도와요. 찌르레기는 서로를 알아보는 데 사용하는 비밀 암호가 있어요. 이 새는 다른 종의 새 둥지에 알을 낳기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기생조류예요. 어린 찌르레기는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 암호와 같이 자기 종의 노래를 인식하는 내부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와 같은 종을 찾을 수 있어요. 회색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턱힘을 갖고 있어요.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덩치 큰 녀석이 가까이 있다면 날카로운 발톱과 특히 입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좋아요. 턱힘이 800만 파스칼 이상인데 볼링공을 으스러뜨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어떤 동물들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줄무늬가 있고 다른 어떤 동물들은 좀 더 겉핥기식인 걸 갖고 있어요. 호랑이가 첫 번째 그룹에 속해요. 털에 줄무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줄무늬가 있어요. 눈표범과 같은 다른 털복숭이 큰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린과 얼룩말은 털에만 무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해요. 얼룩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흰색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두 번째 선택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검은 줄무늬는 대부분 다리 안쪽과 배 쪽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흰색이에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흰색과 검은색, 모든 털은 멜라노사이드 세포가 있고 모낭에서 자라요. 모든 동물들은 이런 세포를 갖고 있어요. 이것들은 멜라닌이라고 불리는 색소를 생성하고 털과 피부에 색을 줘요. 얼룩말의 경우 화학 전달자는 어떤 멜라노사이트가 어떤 털의 어느 부분에 색을 보낼지 알려줘요. 그래서 얼룩말은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흰색은 사실 그 자체 색소가 아니에요. 멜라닌 결핍으로 생겨난 거죠. 그래서 검은색이 얼룩말의 기본색인 거예요. 코알라는 범죄 현장을 오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 아주 비슷한 지문을 갖고 있어요. 인간과 공통점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손을 자세히 보세요. 독특한 고리와 아치가 있으니까 만약 코알라가 불법적인 일을 하기 원한다면 장갑을 끼는 게 좋을 거예요. 달랑개는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 근처에 있을 때 으르렁거려요. 배에 있는 이빨로 그렇게 하죠. 우선 집게발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하려 한다면 스스로를 방어할 거란 걸 알려줘요. 만약 그게 효과가 없다면 개처럼 무시무시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거예요. 하지만 그 소리는 달랑개 배 안에 있는 길고 단단한 이빨 3개를 문질러서 나오는 거예요. 달랑개는 먹이를 갈 때도 같은 소리를 내요. 이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각 돌고래의 엄니가 사실 안쪽에서 나온 치아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대부분의 다른 고래들과는 달리 일각 돌고래만이 큰 엄니 또는 턱 안쪽에서 자라는 이빨을 갖고 있어요. 최대 1000만 개의 신경 말단이 있고 보호되지 않아서 엄니는 모든 접촉에 아주 민감하다는 걸 의미해요. 엄니에는 보통 신경 말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피부 조각과 비슷해요. 인간의 95%가 오른손잡이에요. 그리고 큰 돌고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는 인간들보다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아요.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큰 돌고래가 99% 이상 왼쪽으로 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뜻은 오른손잡이라는 걸 의미해요. 큰 돌고래는 오징어, 새우 또는 더 작은 물고기와 같은 먹이를 사냥할 때 오른쪽 면과 오른쪽 눈을 해저에 더 가까이 둬요. 바다에서 온 더 멋진 사실들이에요. 혹등고래가 먹이를 쫓을 때 거품을 사용하는 걸 알고 있었나요? 혹등고래가 얼마나 큰지 고려해 볼 때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다에서 먹이를 찾아 잠복할 때 이 고래들은 팀을 이뤄 거품 그물이라는 기술을 써요. 위쪽으로 나선형으로 헤엄치는 동안 물속에서 거품을 내요. 이 거품들은 물고기가 탈출하는 걸 어렵게 만들죠.
길들여진 고양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는 1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연구원들은 거의 20년 전에 키프로스의 고대 마을을 파헤칠 때 이걸 발견했어요. 인간의 뼈 바로 옆에서 고양이 뼈를 발견했는데 그건 그들의 삶이 끝날 때도 서로 가까이 했었다는 걸 암시했어요. 인간들은 사냥꾼이기 때문에 29,000년 전쯤에 먼저 개를 길들였어요. 개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잡는 걸 좋았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정착하고 잉여 작물을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흰색이 필요해요. 검은색은 다른 어느 색보다 햇빛을 제일 잘 흡수하는 반면 흰색 털은 햇빛을 막지 않아요. 광선이 바로 통과하죠. 어떤 의미에서 북극곰은 투명한 털을 가졌어요. 개와 고양이는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는 속설이 있죠. 사실 몇몇 색을 구별하지 못해요. 개가 얼마나 정확하게 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색만 구별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파란색과 노란색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한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보다 다른 색의 음영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멋진 야간 시야를 갖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보는데 인간보다 약 7배 적은 빛만 있으면 돼요. 기린은 소리를 안 낸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최근에 밤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저주파 소리를 내는 걸로 밝혀졌어요. 낮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위험을 경고해요. 잘 발달된 눈썹을 움직이면서 말이죠. 뉴뉴! 밤이 되면 눈썹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진짜 말하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기린에 대해 얘기해서 말인데 이 동물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잠을 자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만큼 많이 자지 않을 거예요. 이들의 수면 패턴은 꽤 전형적이에요. 연구원들이 한 무리의 기린을 관찰한 후 밤에 자고 오후에 짧은 낮잠을 잔다는 걸 알아냈어요. 전체적으로 각각의 기린들은 매일 약 5시간의 수면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의 무리는 사실 기린들의 탑으로 알려져 있어요. 목이 기니까 말은 되네요. 갈매기는 소금물을 마실 수 있어요. 눈 근처에 염분을 배출하는 분비샘이 있어요. 이 분비샘이 바닷물을 아주 빠르게 정화해요. 그리고 콧구멍으로 짠 잔여물들이 나와요. 네, 여러분도 알겠죠? 짭짤한 콧물이에요. 아델리 펭귄은 진짜 낭만적이에요. 평생 단 하나의 짝이 있죠. 수컷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암컷에게 매끄러운 돌을 줘야 해요. 일종의 약혼 반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인간들처럼 암컷 펭귄도 거절하고 선물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물 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우도 로맨틱해요. 수컷 여우는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에요.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죠. 암컷을 돌보고 털에서 벼룩을 골라내주기도 해요. 수컷 여우는 여우 구멍을 개선하고 아기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돌고래는 한쪽 눈을 감고 다른 한쪽 눈을 뜨고 잘 수 있어요. 뇌의 절반은 꿈을 꾸고 휴식을 취하며 나머지 절반은 위험의 징후들이 주변에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죠. 지루한 수업이나 회의 시간을 잠자기에 가장 완벽한 두뇌예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게다가 돌고래들은 수동으로 호흡을 조절해요. 뇌 전체가 잠들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요. 해달은 모든 동물들 중 가장 귀여운 잠꾸러기예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해달은 늘 물속에서 보내요. 등을 대고 헤엄치면서 그 자세로 잠을 자죠. 아기들은 엄마 배에 엎드려 자요. 그리고 두 어른 해달은 물살에 서로 떨어지지 않게 서로의 손을 잡죠. 타조는 위협을 받을 때 모래에 머리를 박지 않아요. 사실 머리를 전혀 파묻지 않죠. 이 오해는 유명한 영어 관용구인 땅속에 머리 박고 현실을 회피하다에서 유래됐어요. 실제로 타조는 날지 못하는 새이기 때문에 알을 위해 모래에 구멍을 파야 해요. 알을 고르게 데우기 위해 머리를 거기에 넣고 종종 알을 돌리죠. 하지만 타조에겐 여전히 탈출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위협을 직면했을 때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아 완벽하게 죽은 척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오해에 따르면 상어는 움직이는 동안에만 숨을 쉴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헤엄을 치면 아가미로 물을 밀어내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비록 많은 종류의 상어가 이런 방식으로 살지만 다른 많은 종류들, 즉 바다에 사는 수염상어와 같은 종은 아가미 위로 산소가 풍부한 물을 퍼올리기 위해 수영할 필요가 없어요. 한편 모든 상어들은 부레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 헤엄치는 걸 멈추면 바닥으로 가라앉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상어의 몸은 압축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어에겐 빠르게 오르내리는 게 안전하죠. 일본 과학자들은 고양이들이 진짜로 무시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고양이를 위한 오디오 녹음을 틀었어요. 그 녹음에는 고양이 주인들이 고양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고양이의 동공이 확장되고 동물들이 꼬리, 다리, 귀를 움직였어요. 고양이가 사람 소리를 들었지만 거의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건 진화예요. 고양이들은 곡식을 먹는 쥐들에게 끌려 사람들에게 다가왔어요. 사람들 가까이 살았지만 결코 길들여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우린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어요. 새들은 사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룡이에요. 이들은 두 다리 달린 공룡인 수각류에서 진화했어요. 네, 티라노는 닭, 타조, 그리고 심지어 벌새의 먼 친척이에요. 사실 홍학은 흰색이에요. 이 새는 베타카로틴 때문에 분홍색으로 변해요. 이 색조는 홍학이 먹는 조류와 새우에서 발견돼요. 여러분도 피부색을 바꿀 수 있어요. 당근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약간 주황색으로 변할 거예요. 이것은 야채의 높은 베타카로틴 함량 때문에 일어나요. 전 세계의 선원들이 항해 중에 만난 거대한 오징어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죠?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긴 촉수를 가진 괴물들을 신화 속 존재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2004년 대왕 오징어의 첫 번째 사진이 찍혔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과학자들은 13m까지 자란 동물을 기록했어요. 모기는 실제로 특정 사람들을 더 잘 물어요. 가장 맛있는 사람은 O형이에요. 또 이 곤충들은 시력이 정말 좋아요. 초록, 검정, 그리고 빨간색에 끌리니까 캠핑 가기 전에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쥐가 치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타난 말인데 아마도 사람들이 음식을 저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일 거예요. 쥐들이 인간의 집을 자주 방문했고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고 있었죠. 사람들은 곡식을 유리병에 저장하곤 했어요. 또 고기는 높이 매달아 두었죠. 하지만 치즈는 선반에 올려두었기에 생쥐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식료품 저장소 방문객들에겐 쉬운 표적이 되었죠. 그래서 다른 것엔 닿을 수 없으니 그걸 먹은 거죠. 하지만 쥐는 분명 치즈보다는 초콜릿이나 다른 달콤한 걸 더 좋아할 거예요. 누굴 탓하겠어요? 사실 홍학이 춥지 않도록 물속에 한 발로 서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그들에겐 그냥 노력을 덜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이 한 발로 서 있는 건 피곤하죠? 하지만 홍학에겐 이들의 특이한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자세예요. 이 자세는 근육 힘이 전혀 필요 없는 자세거든요. 부드러워지는데요. 세상에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오래된 속설 중 하나는 타조가 겁먹을 때마다 머리를 땅에 숨긴다는 거예요. 오래전 연구원들은 타조가 자신의 큰 몸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머리만 땅에 묻었기 때문에 별로 영리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타조는 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모래와 조약돌을 삼키거나 둥지에 낳은 알을 뒤집을 때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럴 때도 심지어 엄밀히 말하면 머리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땅 근처에 두는 거예요.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있다면 가엾게도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타조를 겁에 질린 새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동물들처럼 위험이 닥쳐오면 그걸 감지하고 도망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반격하고 스스로 방어할 거예요. 엄청 화난 앵그리버드겠네요. 흰 긴 수염고래가 삼킬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린 지금까지 알려진 지구에서 살았던 것들 중 가장 큰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게 200톤에 30.5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심장은 자동차만큼 크고 혀는 평균 코끼리 무게만큼 나가요. 흰 긴 수염고래가 자동차, 사람들, 또 아마도 심지어 작은 배들을 삼키는 걸 상상하기 쉽죠? 다 틀렸어요. 실제로 삼킬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자몽이에요. 목은 작은 샐러드 접시만한 크기를 담을 수 있어요. 고래는 작은 물고기, 플랑크톤, 그리고 해양 갑각류를 먹고 살기 때문에 더 큰 목구멍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린 어차피 흰 긴 수염 고래의 뱃속에 있는 집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우주복 없이 우주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과 비슷한 15초 만에 우릴 끝내버릴 거예요. 그러니 시도하지 마세요. 낙타는 혹에 물을 저장하지 않아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을 가진 동물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낙타는 8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물을 마셔도 생존할 수 있지만 등에 비상 저장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낙타가 물을 마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에 189리터의 물을 마시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탈수로 인해 잃을 수 있는 양인 총 몸무게의 30%를 보충하기 위해 써요. 그래서 물을 많이 잃지만 빨리 되찾죠. 등의 혹은 지방을 축적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물을 생산하기 위한 곳이 아니죠. 낙타가 들이마시는 산소는 수분을 많이 잃게 하는데 물을 폐에서 증발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의 영양원으로 지방을 사용하죠. 이게 건조한 지역과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 살아남도록 도와줘요. 개미핥기가 코로 개미를 빨아들인다는 건 오해예요. 개미를 찾아다니면서 긴 주둥이로 개미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지 않아요. 개미핥기는 아주 긴 혀를 갖고 있어요. 큰 개미핥기는 0.6m 길이의 혀를 갖고 있어요. 스파게티 한 가닥만한 모양이고 개미를 가두는 가시가 있는 뾰족한 갈고리와 끈적끈적한 침으로 덮여 있어요. 1분에 최대 160번, 즉 하루에 최대 2만 마리의 곤충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발톱으로 개미탑을 열고 나머지 작업을 혀로 하죠. 이빨이 없어서 잡은 모든 곤충을 그냥 삼켜버려요. 영화는 공룡에 관한 한 여러분에게 잘못된 안도감을 심어주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아주 꼼짝 안 하고 서 있는다고 여러분을 쫓는 경노한 티라노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어요. 공룡의 왕이 시력이 안 좋다는 건 오해예요. 이 짐승은 오늘날의 맹금들보다 시력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오늘날의 독수리와 매처럼 동물들에게 존재하는 뛰어난 깊이 감각을 갖고 있었죠. 어떠한 기적으로 공룡의 왕이 여러분을 보지 못했거나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어서 작은 나무나 다른 물건으로 생각했다 해도 후각이 아주 뛰어나므로 더 나은 선택지는 뛰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티라노는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지 않았거든요. 최대 시속 53.1km였죠. 이들의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해 볼 때 시속 19.3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보다 빠르면 뼈에 심각한 손상이 갈 거예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느린 공룡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먹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죠. 또 다른 오해는 올빼미가 머리를 정확히 360